성관계 없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수혈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기를 통한 감염 아니면은 뭐 사고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성관계를 해야 성병이 옮는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도 엄청 그건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네.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요즘 뉴스에서 본 건데 네. 자기는 집이랑 회사랑 헬스장밖에 안 다녀요. 네. 동선이 맨날 똑같은 사람이 무슨 뭐더라? 헤르페스? 네, 헤르페스. 그게 성병량인가요? 그렇죠. 헤르페스 성병으로 분류가 하죠. 게다가 이 사람이 모쏠이래요. 네. 근데 성병이 걸렸다는데 이게 집에서 걸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성병은 음. 이 성적으로 이렇게 접촉을 해야만 성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성병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성인병이라고 했어요. 성인병. 네. 성관계를 해야만 걸리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하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관계 없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성병 감염 경로나 뭐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맞춤에 의한 감염. 아, 입맞춤으로도 감염이 되는 성병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매독 같은 게 있죠.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고 하는 매독균에 의한 감염인데 이거는 이제 그 입맞춤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것이 이제 헤르페스, 네네. 헤르페스 같은 것도 입맞춤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의외의 사실이 뭐냐면 HIV 있죠, HIV. HIV요? 예,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에이즈 경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그렇죠, 에이즈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는 이제 타액 1ml에 5개 미만이래.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바이러스 수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HIV는 키스 정도로는 감염되지 않는다. 아, 그럼 이 매독하고 네네. 헤르페스보다 더 강력한 게 에이즈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매독 같은 경우에도 치사량이 엄청 높았었어요.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아, 나오기 전에는. 이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치료약을 제대로 못하잖아. 그리고 사망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매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치료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매독이나 헤르페스 같은 거는 네. 키스만 해도 옮겨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상대방이 걸렸는지 이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검사해 보기 전에는 알기 힘들죠. 모르고 지내. 음. 특히 이제 이 매독이 같은 것이 이제 감염되는 경로,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게 감염되는 경로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많이 되죠. 혈액이라면 수혈 한다든지 아니면 주사기를 통한 감염, 아니면은 뭐 사고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그 혈액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에이즈라고 하죠. HIV 그 감염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면은 이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안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네. 키스를 하게 되면 그런 그것도 가능성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병원에서 뭐 수혈을 잘못해서 뭐 감염이 됐다 뭐 이런 거 옛날에 막 뉴스로 한번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안전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서 한 2004년 이후로는 거의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 전에는 뭐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경로가 또 있나요? 다른 경로는 이제 이 모자 감염이라고 그러죠. 모자, 이 쓰는 모자. 아니야 이제 어미모 아들자 아. 모자 감염이라 그래서 여성이 이제 성병이 걸린 상태에서 애를 출산할 경우 아, 그래도 그러면 손병이 그대로 아기한테. 그럴 수 있어요. 출산 시에 뭐 임신 시나 뭐 출산할 때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모유 수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걸릴 수도 있죠. 아, 이렇게 모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성병의 종류로는 이제 뭐 HIV, 또 임질, 또 클라미디아 이런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임신하기 전에 검사는 그래도 필수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뭐 검사를 안 하고 혹시 임신 중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은 네. 임신 중에 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고 또 뭐 적절한 치료가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제 여성의 그 정상분만 하면은 산도를 따라 가지고 이런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럼 임질이나 이런 클라미디아 같은 건 임신 중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럼 어떤 경우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어, 그만 그런 경우는 임산부들이 좀 많이 위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적절한 치료를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감염 경로가 예. 굉장히 많네요. 그 외에 이제 뭐 사면발이라든지 네. 우리가 이제 오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트리코모나스 같은 이런 원충이 병원체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염된 사람의 그 옷이나 아니면은 뭐 이불 같은 거, 침구류 같은 데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뭐 찜질방, 그다음에 이제 뭐 단체 여행, 옛날에는 뭐 수학여행 같은 경우 한 사람 걸리면 다 걸리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이게 목욕탕이나 찜질방, 네. 뭐 수영장 이런 데는 이렇게 물이 많아서 네. 제가 생각해도 네. 옮을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요즘에 헬스장에서 이게 옮겼다고 하는데 헬스장은 탕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 탕에서 일반 그런데 하니까 물 속에서 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게 아니죠. 탈의실, 옷장 있잖아요. 네네. 응?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의 옷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옮아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꼭 성관계를 해야 성병이 옮는다. 이렇게 그건- 아는 사람들도 그건 엄청 아니에요.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서 네.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바람을 펴놓고 나 헬스장에서 걸렸어. 뭐. 실제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성병이 나도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옮겨지면 네. 헬스장 갔다가 성병을 이렇게 얼마 오면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헬스장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에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못살남도 네. 꼭 진짜 헬스장이라는 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디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안 걸리게 조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마스크 정도 쓰고 그렇다고 이걸 성병을 조심하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게 빈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 똥만 조심은 맞다. 하되 너무 과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